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1일 2시에 3차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또 23일 날 4차가 있는데도 아마 그때도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 진술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지만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바로 입법을 구태타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자기들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 구태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폭주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예산은 1년에 66억인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특별활동비,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의 특활비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산 폭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29번의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기 전까지는 22번이고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을 당한 이후에 현재까지 29번의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처음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일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12개의 범죄 혐의가 있고 5개의 재판을 받는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그 전에 보궐선거도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22대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의 사법 방탄 리스크를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주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즉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부정선거, 2020년 21대도 부정선거, 2022년 이재명과 윤석열 그때도 부정선거.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것을 당선이 안 되니까 이들이 계속 윤석열 정부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선거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극적으로 그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도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기 때문에 0.76% 차이로 이겼다고 하는데 원래는 10% 가까이 이겼습니다. 그들이 부정선거를 하고도 떨어지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북 세력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검은 카르텔이 많습니다. 사법부의 검은 카르텔, 그리고 민주노총의 검은 카르텔, 전교조의 검은 카르텔, 사법부의 검은 카르텔, 그리고 방송 언론 노조,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도 검은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완전히 상권 분립이 무너졌고 국가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나오셔서 분명히 말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통령 의지가 대단합니다. 원래 14일은 1차 변론 때는 신변의 안전 우려가 있어서 이후로 불출석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말이죠. 영장실질검사는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40분간
그 설명을 했는데 역시 신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킨 것이죠. 이게 바로 사법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오늘 2시에는 공개석상에 직접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요, 어제도 수사를 하려고 서울구치소에 가서 많은 시간 동안 결과적으로 수사를 못하고 밤늦게 철수를 했는데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하는 게 허가냐 불허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건 공수처법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그 피청구인으로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당사자의 방어권과 그리고 재판 절차 진술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3차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지난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내란죄도 성립이 안 되고 국헌 문란도 안 되고 여러분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요, 여러분 지금 비상계엄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하고 나서 이들이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 이렇게 하면은 10% 이하로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럼 바로 탄핵을 인용한 전략이었는데 역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고공행진하고 50%가 넘었습니다. 골든크로스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60%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헌재에서 탄핵 인용하기란 힘들어 보일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숨쉬기도 힘들 것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통계청장을 역임했지요. 오늘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통계청장을 역임하고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역인 유경준 의원이 있습니다. 15대 통계청장 역임했죠. 이 친구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얘기야. 음모론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음모론이다. 여보세요. 경제학은 헛것으로 땄나? 통계청장은 무슨 능력으로 통계청장 했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것이 부정선거야. 부정선거 그 자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대통령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자료를 다 없앴습니다. 있긴 있는데 디테일하게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서울특별시만 자료가 나와 있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암사 1동, 2동 다 그 투표 그 자료를 없앴다는 겁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도 없앴고 21대도 디테일하게 나온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걸 계산하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늘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자료가 부정선거 자료다 이 말이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아는 건데. 이 유경준 통계청장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했는데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유튜브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음모론이다. 천만의 말씀. 유경준 씨 정신 차리세요.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 한심한 인간이네. 한심한 인간. 그러니 분통이 안 터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요 더불당에서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2014년도에 완성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방송해드렸잖아요. 그 부정선거 2012년, 13년, 14년 부정선거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그 절차를 파헤치는데도 며칠을 연구했어. 며칠을. 그렇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정력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유경준 씨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한심한 인간이 한심한 인간.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선거관리위원회, 중국인들 선거 조작하고 선거 전산 조작하고 여론 조작하고 그리고 실업급여 받은 거 이런 것들 다 자료 조사해서 파헤쳐야만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 법률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은 수사기관,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계라고 하는 그 수사를 기록을 연락 청구했는데 원래는 못하게 돼 있어. 왜? 수사하는 기관 쪽 수사하는 그러한 피청구인은 그런 권력기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그 기관에 그런 것을 청구를 할 수가 없도록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러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집니다.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법을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